노후 걱정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평범한 5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 몸의 주도권을 쥐고 일상을 스스로 돌보는 것입니다. 82살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시계의 도움 없이 거뜬히 눈을 뜨십니다.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스스로 세수를 한 뒤 거울을 보며 오늘도 내 힘으로 일어났네. 참 고맙고 다행이다. 라고 다정하게 스스로를 다독이십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몸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분의 하루는 깊은 평온함으로 채워집니다. 반면 한때 체력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셨던 어느 78살 어르신은 겨울철 현관앞 빙판에서 크게 미끄러지신 후 안타깝게도 다리 근육에 힘을 잃어 결국 타인의 전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설로 거처를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은 대단한 재력이 아니라 이처럼 아침에 내 힘으로 일어서는 소박한 기적입니다. 이를 위해 쇼펜하우어 역시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2시간씩 동네를 거닐며 체력을 다졌고, 밤 10시면 깊은 잠을 청해 몸의 근간을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의자를 짚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동네를 가볍게 걷는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내일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 손으로 나를 대접하는 즐거움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느 80살 어르신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끓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생 후반기에 가장 큰 사치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화려한 요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을 끓이기 위해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으며 세상과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생기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번 현관문을 열고 나가 뺨에 닿는 바람을 느끼며 아, 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고 감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79살 어르신처럼 스스로 움직여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는 첫 번째 열쇠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외로움을 온전한 자유로 바꾸는 내면의 정원 가꾸기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 필연적으로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생을 곁에서 함께 해주던 이들이 하나둘 각자의 길을 가거나 먼저 먼 길을 떠나기도 하지요. 이때 텅 빈 거실에서 밀려오는 헛헛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노년의 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어느 82살 어르신은 50년을 해로한 아내분을 먼저 떠나보내고 한동안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을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생전에 베란다 화분에 심어두었던 들깨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난 것을 발견하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아내가 남겨둔 생명을 돌보며 매일 아침 베란다로 향하게 되었고, 그 작은 화분이 12개로 늘어나며 어르신의 일상을 싱그럽게 채워주었습니다. 혼자인 건 맞지만 할 일이 있으니 결코 외롭지 않다는 그분의 미소는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겪었던 숱한 상처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말년에는 반려견과 함께 작은 방에서 독서를 즐기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누구보다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외부의 화려한 만남이나 소란스러운 모임을 찾아 헤매기보다 나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책을 읽거나 식물을 돌보고 음악에 마음을 맡기는 법을 터득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방법은 나를 지켜줄 소박한 울타리를 남기고 욕망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경제력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빛나는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81살 어르신은 매달 들어오는 70만 원 남짓의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시지만 빚 없는 작은 내 집에서 직접 밥을 지어 드시며 가끔 손주들에게 10,000원짜리 용돈을 쥐어주는 소박한 일상에 깊은 감사를 느끼십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몫의 밥값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한다는 당당함이 이분의 어깨를 곧게 펴게 만듭니다. 내가 머무는 안식처인 보금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만큼의 작은 비상금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는 찾아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는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덜어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는 그 마음 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은 시절 우리를 숨막히게 쫓아오게 만들었던 타인과의 비교, 끝없는 경쟁심,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헛된 환상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착각을 거두고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낡고 편안한 것들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입지 않는 옷들을 미련 없이 정리하듯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낼수록 우리의 삶은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내일 아침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소박한 일과와 다정한 인연 만들기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바로 내일은 무엇을 할까 하고 기대하며 잠자리에 드는 두근거림입니다. 어느 83살 어르신의 거실 달력에는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복지관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화요일에는 사랑하는 손녀와 화면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수요일에는 활기찬 시장 구경을 가는 등 작고 소중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매일 아침 어르신을 번쩍 일어나게 만듭니다. 반면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던 어느 70살 전직 교장 선생님은 은퇴 후 달력이 하얗게 비어버리자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깊은 무기력함에 빠져들고 마셨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지라는 고된 환경 속에서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곧 하루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매일의 일상을 의미 있게 채워나갈 것을 강조하셨지요. 그리고 이 소박한 일상 속에 아무런 목적이나 부탁 없이 그저 오늘 시장에 감자가 참 실하더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인연 딱 한 명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어느 84살 어르신은 40년 지기 친구와 매일 오후 3시면 5분 남짓 짧은 통화를 나눕니다.
거창한 위로나 대단한 토론이 오가는 것도 아니지만 매일 들려오는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 하나가 텅 빈 하루의 여백을 온기로 꽉 채워줍니다. 수많은 인맥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가 맞는 단 한 사람의 온기면 남은 여정을 걸어가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오늘의 나를 따뜻하게 토닥이고 인생의 순환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하루의 끝 포근한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상념에 잠기시나요? 과거에 아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며 밤새 뒤척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85살 어르신은 매일 밤 아주 특별한 주문을 외우십니다. 오늘 아침 끓여 먹은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 산책길에 마주친 이웃과의 웃음, 저녁 무렵 손녀에게 걸었던 전화 한 통을 찬찬히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참 무사히 잘 살았다. 내가 부족했던 점을 들춰내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내게 허락되었던 소소한 기쁨들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미소 짓는 이 여유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기를 가리켜 쇠퇴하고 시들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어지러운 안개가 걷히고 세상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정점이라고 찬사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멀리서 조망하며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깊은 안목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한함 덕분에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더욱 짙어지고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다가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긴 소풍을 마치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으로 다정하게 돌아가는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세요. 잎사귀가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어 땅으로 돌아가듯 우리의 삶도 자연의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평화롭게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충실히 그리고 나답게 살아낸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눈부신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이야기들, 스스로 일상을 돌보는 몸가짐, 외로움을 자유로 바꾸는 내면의 힘, 존엄을 지키는 소박한 비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과와 다정한 인연, 그리고 오늘을 긍정하며 순환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지혜,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이 중 어떤 보석들이 이미 반짝이고 계신가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스스로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잘 살았다 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만으로도 눈부신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 깊이 다가오셨나요? 혹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나만의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 비결이 있다면 아래 댓글 공간에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툭 던져주신 그 소중한 경험과 따뜻한 지혜의 한 조각이 지금 이 순간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다시 꿈꾸게 하는 커다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없이 자유롭고 눈부시게 평온한 인생 이막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